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2학년 수시 준비 입시 라이브 방송 수시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수시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뭐 고른기회 같은 경우 아이들을 선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을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전공학과다라고 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선발 인원 많으면 좋을까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선발 인원이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죠? 네, 그런데 솔직히 선발 인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 인원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교과를 집어넣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집어넣는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교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안 보기 때문에 네, 학교를 잘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학과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뭘 관심을 가졌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못 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딱 뭐만 볼 수 있냐면 딱 정말 아이 점수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수험번호의 점수만 뜨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패스 됐는지 요거만 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화학과를 가요. 그러면 화원을 꼭 수능을 시험을 봐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냥 패스 됐는지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대학교가 있고 B대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가 다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를 집어넣는데요. A라는 학교는 40명을 선발하고요. B라는 학교는 100명이나 선발하네요. 그러면 B라는 학교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봤더니 경쟁률이 8대1이고요. 합격을 봤더니 A대학교는 40명을 뽑다 보니까 2.1이 나오고 B라는 대학교는 2.45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똑같으면 많이 뽑으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학교 80% 컷 일명, 이건 평균 컷이고요. 요건 평균 컷이고 80%로 빠졌을 때요. 얘네가 빠졌을 때 얘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2.63까지 빠졌고요. 얘는요 2.5에서 컷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5밖에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100명이나 뽑다 보니까 800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800명 아이들의 표본이 궁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등급이 옹기종기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등급대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40명 뽑은 학교는 등급대가 약간 흔들렸나 봐요. 그런데 요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곧 합격선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솔직히.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보세요. 두 A대학교가 있어요. A대학교를 집어넣을 건데 경영학과가 50명을 뽑고요. 경제학과는 6명 뽑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많이 뽑아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뽑아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경쟁률이 중요한 겁니다. 경쟁률이. 왜 보세요. 50명 뽑는데 4대1이고 6명 뽑는데 4대1이에요. 그러면 50명 뽑는 데는 5, 4, 20, 200명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경제학과는 6명인데 4대1이니까 24명 들어온 거예요. 어디가 유리해 보이십니까? 200명 모여있는 데가 유리하겠습니까? 24명 있는 데가 유리하겠습니까? 24명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라 그래서 합격선이 내려갈 거야 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인원이 많은데 경쟁률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본이 많아지면서 점수대가 옹기종기 모여서 어떤 군 같은 걸 형성해서 흔들리질 못해요. 아까 여기 첫 번째 말해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무조건 선발 인원이 많다라고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걸 말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대학 실제를 보여드릴게요.
대학교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걸로 보여드리는데요. 자,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이에요. 이거 2020 건데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합격 등급을 안 봤을 때요. 선발 인원이 경영학과는 37명을 뽑았고 경제학과는 10명 뽑으니까 3배 이상 경영학과가 더 많이 뽑으니까 경영학과가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경쟁률을 봤더니 경쟁률은 어디가 더 높았냐면 경영학과가 더 높았어요. 그러면 요 두 개만 따져봤을 때 경영학과가 많이 뽑으니까 합격 등급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학과보다 경영학과가 3배 이상 뽑았으니까 합격 등급이 낮아야 되는데 보세요. 똑같잖아.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빠지는 데이터가 경영학과가 더 많이 뽑았으니까 더 많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흔들리는 점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률이 더 중요해요. 경쟁률이 이렇게 낮게 들어오는 게 훨씬 좋다고요. 만일 얘네가 경쟁률이 좀 더 높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가 한 1.5, 1.6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온 거고 인원이 많이 뽑는데 이 10명, 1명, 370명 정도가 모인 곳이 훨씬 여기는 90명이자 94명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370명이 더 불리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한 예상 평균값을 봤을 때 1.4, 1.4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뽑는다고 등급대가 내려가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경쟁률 체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화학생명공학과가 13명을 뽑아요. 데이터 사이언스과 4명 뽑거든요. 그런데 여대라는 특성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학생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컴공 라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과가 아니에요. 대신 아시다시피 생명화학 얘네 완전히 미쳤나봐. 얘네 완전히 인기과인 거 아시죠? 여기는 좀 비인기과고. 그런데 13명 뽑으면 여기가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쟁률이 6대1, 5대1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신 등급값 볼게요. 평균 컷으로 봤을 때 화생은 2등급 아이들이 들어갔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2.7까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4명밖에 안 뽑는데 2.7등급이더라는 거죠. 예상대로라면 화학생명이 13명을 뽑고 경쟁률이 세니까 당연히 얘네가 더 많이 뽑으니까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뭘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과가 인기간지 비인기간지를 보셔야 돼요.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학과가 인기간지 비인기간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과 아이들 생명 생각보다 엄청난 인기과예요. 걷다가 생명은요 그냥 기본 베이스 그냥 경쟁률이요 그냥 무조건 높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생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나 바이오 이런 색깔 나누는 데는 무조건 인기과다 보니까 점수대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비인기과라는 학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과들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생명 중에서도 어떤 식품이나 식물, 원예 이쪽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봐도 인원이 많다고 합격선이 낮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인원 보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원 많이 뽑는다 그래서 점수가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말해드린 거는 뭐냐면 교과 전형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인원 많다고 좋은 거 아니고 경쟁률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성화나 고른기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성화나 고른기회가 진짜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좀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를 저희가 입결을 통해서 입결이 좀 이렇게 발표된 대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대인데요. 숙명여자대학교랑 광운대학교 거를 좀 볼게요. 숙대 같은 경우 소비자경제학과를 좀 볼게요. 소비자경제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이제 본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일반 교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학추 일명 교과 전형 봤을 때 소비자 경제가 2.05가 평균 컷이었거든요. 그런데 특성화예요. 이건 고른 게 아니에요. 특성화인데 특성화가 합격 컷이 1.74였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화 전형이라 그래서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요번에는 광운대학교 고른기회로 좀 볼게요. 전자공학과는 아시다시피 광운대학교 메인과입니다. 인기과예요. 네, 그러다 보는데 이제 참삐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컷을 봤더니 2.99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고른기회예요. 이건 고른기회인데 고른기회도 2.99였어요.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른기회가 더 낮게 형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거 두 개 빠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고른기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거 등급대가 크게 흔들리면서 빠지질 않지만 이거 엄청 흔들리면서 빠지거든요. 전자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등급 때 중후반까지 쭉쭉 빠져나갈 거라고요. 근데 고른기회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점수대가 1차 컷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른기회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고른기회가 보편적으로 만일 뭐 A라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종으로 하는데요. 만약 여기가 3.1이에요. 그러면 고른기회 같은 경우는 보통 3점대 후반에서 4점대까지도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고른기회는 진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른기회를 예측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른기회나 특성화 같은 경우 아예 입결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가 4등급이 들어왔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이번 연에도 또 4등급이 들어오겠지, 5등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잘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빠지는 데이터 따져보면은 일반 전형이 무조건 고른기회나 이런 특성화보다도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특성화나 고른기회가 무조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농어촌은요 하도 유리하지 않아요. 농어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농어촌 아이들 저희한테 컨설팅 받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솔직히 농어촌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어촌 아이들은 이런 어떤 사교육이나 어떤 교육에 대한 혜택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면서 한 이제 전형인데 솔직히 그 친구들도 다 컨설팅 받을 거 받고 학원 다닐 거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농어촌이냐, 왜 걔네가 농어촌이냐는 거죠. 진짜 농어촌이면 정말 예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 고향이 산골짜기예요. 진짜 완전히 진짜 와이파이도 안 터졌던, 그러니까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진짜 완전 산골짜기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꼬맹일 때 거기 친구들이랑 놀았을 거 아니에요. 시골 친구들이랑 놀 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걔네가 진심 농어촌인 거예요. 걔네들은 진심 농어촌이었거든요. 걔네들은 버스 끊기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다 들어와야 된다고요. 학교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들어와야 돼요, 걔네들은. 그런데 아궁이에다 불 때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저랑 막 군고구 막 구워 먹고 막 이랬던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짜 농어촌인데 요즘 그런 농어촌이 어딨어.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입결을 봐서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뭐 인원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고른기회 전형 이런 것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제가 이걸 참 많이 설명해 드려요. 정말 오늘도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 아이가 2등급이에요. 2.0인데 대학교 어디에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경희대학교 거 갖고 했는데 오늘은 아주대학교 거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입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전형이 있고요. 다산인재 전형이 있네요. 그죠? 에이스 전형이 있고 다산인재 전형이 있는데 에이스 전형이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산인재가 특목고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요. 보시면은요. 기계공학과가 35명을 뽑는데 최초합이 1.86이에요. 일반고겠죠. 그런데 최저가 6등급이야. 6등급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요?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일반 고등학교 6등급 아이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경희대 때도 말해드렸지만 이 선을 보셔야 돼요.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앞이 일반고고요. 요 뒤가 특목고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죠.
이 동그라미 친 게 뭔지 아십니까? 특목 라인인데 아주대학교는 생각보다 특목고 많이 뽑거든요. 특히 어디서? 다산인재에서. 다산인재 보시면 뒤로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다산인재뿐만 아니라 신소재공학과가 특목고 애들이 잘 안 들어가요. 매년 그랬거든요, 이게. 이 데이터 보고 이제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3등급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만 볼게요. 최저가 6이고 3등급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3등급 라인이 여기가 3등급 라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지원 가능하네요. 그죠?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등학교 5등급인데 기계공학과 넣겠대요. 가능하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등급만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해드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교가 할 때는 이걸 봐요. 4대 요소라는 걸.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대신 그러니까 관심 이 적합성이라 그래서 아이가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전공을 좀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강대나 이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봐요. 그러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수상도 볼 거고 학업 내신도 볼 거고 전공 학업 성적도 볼 거고 세부 능력도 볼 거고 다 볼 거라고요.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나 진로활동, 뭐 세부 능력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 아이가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하나 그 활동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어떤 발전성을 갖고 가는지 우리 아이의 인성, 어떤 리더십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소통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를 다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만 보고 얘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등급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이해가시죠? 또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있잖아요. 자소서 없는 학교들은 서류만 들어가는 거겠지만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거를 통해 갖고 이것도 하나의 뭐가 돼요? 평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요소들 이 많은 거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변수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찬 학교 수준들 따지면서 6등급 아이들을 뽑아냈겠죠. 그래서 융합 화학생명의 4등급 아이들, 6등급 아이들, 이런 3등급 아이들, 요 3등급이 일반고 3등급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여기는 에이스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도 해볼 만은 해요. 3등급 아이들이. 그런데 주력은 평균점에 있는 게 일반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앞부분에 최고점 가진 애들이. 그러니까 요 최고점과 평균점의 기준을 가지고 일반고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다산인재가 에이스보다는 평균점이 낮아요. 왜? 특목 아이들을 많이 뽑고요. 이거는 아주대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산인재 특목고 많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특목 전형입니다라고 그냥 대놓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대학교 찾으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성, 인성 발전 서류를 조금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는 꼭 등급만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그거 아십니까? 일반고등학교 2등급 아이들 서강대학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 보면 2등급 아이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도 잘 챙기시면서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등급만을 보시면서 대학교를 찾는 회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다 잘 평가를 하셔야 돼요. 대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4대 요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만 보면 돼요? 교과, 내신 계산만 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환산 점수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잠깐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이가 첫 아이예요 라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경쟁률 블라인드가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죠? 경쟁률이 블라인드가 쳐집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블라인드가 뭐냐면요. 이제 예전에 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서 직접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건데 뭐냐면 아버지가 그 막 망치만한 그 휴대폰을 막 친구분들이나 막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 그러니까 지원할 때요. 저는 그렇게 지원 안 했는데 저희 큰형님 지원할 때 제가 아마 집에 있었고요. 뭐 첫째 형님이 한양대학교 가 계셨고 아버지가 고려대학교 가 있고 둘째 형님이 막 하여튼 다른 학교 이렇게 다 가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종합센터예요. 저한테 막 알려줘요. 여기 지금 몇 대 몇이다. 막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적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한양대학교는 몇 대 몇이라고 하고요. 뭐 고려대학교는 몇 대 몇이고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아버지가 오케이 한 다음에 뭐 큰형한테 집어넣으라 그래. 그러면 큰형이 막 집어넣고 그랬어요.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샤타 내려가는데 슬라이딩해서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컴퓨터 갖고 하잖아요. 진학사나 UA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 작전하는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학교나 이런 교육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경쟁률인데 만일 마감날이 있어요. 마감일이 있을 때 만일 18시에 대학교가 마감을 해요. 모든 접수가 마감이 돼요. 그러면 18시까지 이 18시까지 경쟁률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몇 시까지 하냐면 보통 2시, 오후 2시, 14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블라인드라는 걸 쳐버립니다. 그리고 6시 마감이 되면 블라인드가 풀리면서 최종 경쟁률이 쫙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2시부터 6시 사이에 누가 얼마나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블라인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률 끝까지 볼 수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쳐지기 때문에 블라인드 쳐지기 전까지 경쟁률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이제 예측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의 천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과가 있고 B라는 과가 있는데요.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얘가 만일 뭐 4대1이었고 얘가 만일 뭐 6대1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가 딱 벗겨졌는데 얘가 10대1 되고 얘가 막 7대1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막판에 확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만일 C라는 과가 있었는데 얘네가 3.5대1이었는데요. 블라인드 벗겨졌는데 막 3.8대1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률이 낮으면 유리한 게 맞습니다. 입시에서는. 경쟁률이 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블라인드 쳐진 다음에 싸움이에요. 눈치를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쉽지는 않은 거라서 그래서 요게 경쟁률 블라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쇼 공지 하나만 해드릴게요. 컨쇼마트 공지인데요. 컨쇼마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디 있냐면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핸드폰 구글 스토어 있잖아요. 구글 스토어에다가 컨쇼마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일단 유사도 얼마나 복사질을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 문장 구조에 어느 정도의 이런 단순 문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프로그램 마이라는 프로그램이 찾아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특강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입시자료 정보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대학교나 외대나 경희대학교 환산점수 계산기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전공학업 어느 학과별로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하면 좋은지 어떤 학과에 어떤 학업을 했을 때 전공 학업을 높이 평가받는지 그거를 검색할 수 있게끔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22-2023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특강을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